네, 저는 순천에서 주민들의 어떤 자치력, 그 다음에 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16번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그 다음에 협력하고 번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동원되었던 이 경험을 주민 참여의 경험으로 전환하는데, 이 결정된 주민들의 의견들이 직접 정부나 지방정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16번째 목표와 연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UN 그리고 국가, 지방까지는 좀 수립하는 것 같아요. 행정력으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행체계가 마을에 있어야 되잖아요. 골목에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없는 문제가 하나가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전국에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자치분권 계획 중에 주민주권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주민자치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보면 마을계획 수립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마을계획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결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동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나름대로 중요한 활동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순천시 덕연동이 세운 마을계획, 그동안에 세운 마을계획을 가지고 SDGs와 연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지금 현재 24개 읍면동 모두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거든요. 주민자치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마을계획을 수립하면 이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그래서 주민총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이걸 결정하게 되잖아요. 24군데 모두가 다 마을계획을 수립하는데,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좀 매뉴얼도 좀 만들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4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전에 덕연동과 중앙동과 별량면 등이 시범지역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됐었어요. 그 중에 이제 덕연동과 함께 마을계획을 좀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순천시 그리고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지원해가지고 1차로 마을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근데 마을계획 수립하고 나니까 뭔가 기존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의 계획과 크게 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천시 지속가능한 발전 협의회하고 함께 이 마을계획을 UN SDGs로 연동해가지고 마을 SDGs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덕연동의 마을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덕연동 마을 SDGs로 연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24개 읍면동의 마을 SDG 수립으로는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DGs를 지방정부까지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걸 시민들이 동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마을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덕연동과 함께 수립한 이 마을 SDGs가 총회에서 이미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소개되고 또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측면이 있으면, 뭐냐면 덕연동만 놓고 보면 당시에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SDGs라고 하는 것,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게 SDGs에 연동되다 보니까 마을계획이라고 한 것이 우리가 수립한 마을계획이 또는 우리가 함께한 마을활동이 알고 봤더니 이미 UN SDG에 연관되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지구를 지키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좀 더 지속되고 지구 시민 모두에게 전달되려면 결국 골목과 마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순천시에서는 덕연동의 마을계획이라고 하는 이미 그 나름대로 나와 있는 그 계획을 마을 SDGs와 연동함으로 인해서 1번 마을계획이 2번 목표와 함께 주민들 몇 명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표를 형성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힘든 건 없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DGs 수립은 또 다른 과, 예를 들면 마을 계획은 또 다른 과 이러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설명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학습과 토론의 시간이 공무원들과 이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좀 이런 과정들이 조금 좀 오래 걸린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너무 어려워요. SDGs도 너무 어려워.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뭔가 경제 용어 같기도 하고 뭔가 오래된 암호 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지구를 지키는 실천 목표 17가지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주민들과 만나면서 애로점이 아니라 뭔가 해결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관도 잘 몰라요. SDGs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은 있는데 막상 이걸 어떻게 골목과 마을과 주민과 연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업무는 길어야 1년, 1년 반이잖아요. 금방금방 또 교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그러니까 마을 SDG를 수립했던 공무원이 또 내년에 인사발령을 받아 또 어디로 가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책의 지속성이 없는 것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없어지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이 좀 아쉽고, 반면에 좀 대안을 제시하자면 SDGs 수립하는 담당과 담당 직원 정도 같은 경우는 전문 직위제 방식으로 해서 한 2년, 3년 정도 이 업무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KSDGs가 마을 SDGs까지 연동되는데 저는 1, 2년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실행 지표까지 만들어내는 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DSDGs가 지역 SDGs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을 SDGs로 못 만들게 하라 과정이 좀 어려웠잖아요. 저희가 일단 일정 부분 시도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마을 SDGs를 골목까지 연결해가지고 실제 주민들과 어떻게 이미 수립된 마을 계획을 17개 목표와 사회적 가치와 무엇이 연결되는지 주민들에게 계속 함께 하자는 이야기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름대로의 좋은 환경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이 마을 SDGs를 주민들과 막 똘똘 뭉쳐가지고 주민총회에서 막 몇천 명씩 막 이렇게 비표 들면서 우리 덕연동이 또는 우리 장천동이 우리 중앙동이 마을에서 지구를 지키는 17개 목표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목표를 실행 과제로 합니다라고 하는 그래도 주민 결정의 과정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이 유엔하고 연결된다는 건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심지어 지방하고도 연결되는 건 굉장히 거리가 먼데 의외로 주민들은 유엔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개 목표를 이미 마을에서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돌봄 문제도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고 빈곤과 식량 안보 문제도 사실은 마을 내에서는 굉장히 쉽게 모델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존 문제랄지 육상 생태계 보존 문제는 각 집에서 이미 분리수거를 다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가고 처리 운반할 때 다 합류해서 가버리는 시정책 또는 국가정책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을 SDGs를 통해 보니까 이미 SDGs는 주민들이 지키고 있더라. 그러니 이 SDGs에 대한 합리적 또는 실행 가능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스템과 체계는 지방정부나 국가가 좀 잘 갖췄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이나 주민자치회 활동가들을 뭔가 마을에서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의미 부여를 정부가 좀 해주면서 정부가 갖추고자 하는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정부 정책과 저 밑에 골목에 있는 시민들까지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